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 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드리겠습니다. 진, 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준진담 함께 해주실 김은하 컨설턴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 토론 동아리 고란도란의 촌학원 학생과 김민지 학생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난이 어디까지 심해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심한데요. 올 하반기 공채의 경우에 전년 대비 채용 규모가 약 8%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채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딘가요? 그렇죠. 일단 바로 공기업입니다. 네. 그렇죠. 취준생들에게는 꿈의 직장,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가고 싶은 기업으로 손꼽히는 1순위 기업인데요. 네. 이 취준생들이 공기업을 선호한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인크루트가 공기업 선호 이유에 대해서 네. 남녀 모두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네. 2위는 남녀 모두 우수한 복리 후생을 뽑았고요. 1위는 남녀가 달랐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1위가 고용 안정성이었고 여성 같은 경우는 1위가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남성 1위인 고용 안정성이 여성에게는 4위였고요. 여성 1위인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이 남성에게 4위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복지, 안전성, 또 자부심이 공기업을 선호하는 이유였군요. 우리나라에 공기업이 총 316개가 있다고 해요. 이 중에서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공기업을 조사한 자료가 있다고요. 그래요? 네, 취업 포털 인크루트에서 2016년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를 했더니 네. 3위는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2위는 지난해 1위를 차지했던 한국전력이었습니다. 그럼 과연 1위가 어딜까요? 네, 과연 네네. 그 1위는 인천국제항공사입니다. 인천국제항공사는 사실 남성, 여성 모두에게 제일 가고 싶은 공기업으로 손꼽힌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업이 네네. 3개 중에 하나에 있다고 하는데 저 씨 어딜까요? 저는 한국관광공사일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방학의 계절도 다가오고 또 겨울이면 이제 많이들 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럴 것 같지 않나 싶습니다. 예. 맞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아닐 맞나요? 거고요. 예. 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기업은요. 작년에 1위, 올해 2위를 차지한 한국전력입니다. 네. 올 하반기 전력 공기업 11개에서 1,400명 정도의 신입사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전력은 사무, 송배전, 그리고 통신 IT 직무에서 201명을 뽑습니다. 네. 꿈의 기업 중에서도 취준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한국전력 공채에 대한 핫 키워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한국전력 공채의 모든 것. 네. 첫 번째 키워드. 현장형 인재. 이건 뭘까요, 이게? 현장형 인재는 어떤 인재인가요? 그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전력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네. 뭐라고 해야 돼? 그 실무 업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상에서 하는 업무 말고 실제로 좀 이렇게 예, 그렇죠. 힘들게 일하시는 그 업무를 표현한 걸까 아닐까. 나건 학생 어떤 건가요? 네, 공기업 채용은 이제 스펙 중심 인재가 아니라 현장형 인재를 뽑으려고 한다고 하는데요. 그 기준으로 마련된 것이 있습니다. 네. 이제 취준진담 MC를 오래 하셨으니까 예, 예. 당연히 혹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거죠? 이 현장형 입제를 뽑기 위해서 공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기준이 과연 무엇일지. 당연히 NCS 아닐까요? NCS. 여러분 공기업하면 당연히 NCS 뭐 이 정도야 이제 기본이죠. 역시 그 MC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NCS가 맞습니다. 우리말로 국가직무능력 표준인데요. NCS는 산업 현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한 것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필두로 확대되고 있는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한국전력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국가직무능력 표준 기반 채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전력은 NCS 제도 도입으로 필요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스펙을 하향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 직무 능력 표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좀 과연 뭘까요, 이게? 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란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직무 스펙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직업 기초 능력은 직업인이 공통적으로 모두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10개 영역에 34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두 번째 있는 직무 수행 능력은 이렇게 공통적인 능력보다는 특정 전공에 따라서 자기가 그 분야에서 갖춰야 할 능력들로 구성이 되었고 대분류로는 24개, 중분류 77개, 그리고 소분류로는 227개, 그리고 세분류로는 857개 등으로 이렇게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는 직무 능력 평가라고 합니다. 와, 네, 이제 공기업 하면 NCS를 빼놓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됐는데요. NCS 채용이 활발해진 이유가 뭘까요? 네, 그동안 진행된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네. 지금까지 그 스펙 초월 채용 방식은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더러 구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오히려 그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이 스펙을 조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사항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 스펙 쌓기 열풍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을 없애고 제거하고 좀 더 그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NCS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학생은 이제 NCS 채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좀 기존 스펙 쌓기보다 좀 나은 것 같나요? 워낙에 이제 스펙 경쟁이 심화되는 현실이다 보니까 네. 이런 NCS 같은 것을 통해서 그 경쟁을 완화시킨다는 데는 굉장히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이것이 또 하나의 스펙이 절대적인 스펙이 되어버려서 학생들이 또 이걸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예. 우려가 조금 들기는 합니다. 네, 우리 민정 민지 학생.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찬성하는 편인 것이 사실 직무 능력과 실제 직무 현장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 축소판으로 대학 동아리가 있잖아요. 대학 동아리에서 임원들을 뽑을 때 스펙 좋고 점수 좋다고 뽑아 넣으면 일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네.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실질적인 평가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우리 두 학생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316곳 공기업에 NCS가 반영된다고 하니까요. 이 공기업에 지원하려는 취준생들은 NCS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한국전력 공채의 모든 것. 두 번째 키워드. 연결고리. 노래가 떠오르네. 노래가 떠오르네, 진짜. 한국전력과 지원자의 연결고리가 좀 네.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게 아닐까요? 아, 좀 이렇게 좀 노사 간의 합의가 좀 안 이루어지나 보네요, 약간. 혹시 이게 뭔지 좀 궁금하긴 한데. 네, 민재 선수인가요? 네, 연결고리라는 건요. 바로 이 저희가 앞서 말한 NCS를 적용한 자기소개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소개서에서 네. 직무와 경험의 연결고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요. NCS가 애초에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거랑 상관없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NCS의 본질이 흐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NCS형 직무능력 기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서류 전형에서는 다른 기업들과는 달리 뭐 성장 과정,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을 전혀 이런 클리셰들을 물어보지 않고요. 대신에 이렇게 연결고리를 중시하는 자기소개서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어떤 걸 좀 묻나요, 혹시? 그러면 네네. 자기소개서 문항에 단골로 보통 등장하는 항목이 과거의 경험, 경력과 직무사의 연관성인데요. 뭐 지원 분야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받은 학교 교육 또는 직업 교육에 대해서 기술하십시오. 또는 귀하가 최근 3년 이내에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취해낸 구체적인 경험이 있다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십시오와 같이 실제 직무와 관련된 문항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자기소개서보다는 경험 소개서라던가 또는 경력 소개서 같은 명칭이 더 어울리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혹시 선생님 그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좀 쓰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거창한 경험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라크 파병 같은 그 경험이 보기에는 굉장히 눈길을 끈 경험이지만요. 이것이 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자소서를 많이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온 게 여성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방법 그 성공한 케이스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남성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국토대장정 경험들을 많이 작성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그 직무와 연결고리가 없는 도전이라고 하면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고요. 특히 그 비자발적인 그 군대 경험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그것 또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직무와 연결고리를 잘 찾아서요. 예를 들면은 그 수업
시간에 프로젝트를 그 수행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팀원들 그 나중에 사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내 팀원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연결을 해서 연결고리를 만든다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험은 보통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 경험이 향후에 회사 생활에 어떻게 녹아들을지 그것까지도 연결해서 적으시면 좋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없는 경험을 네, 그냥 거짓으로 작성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는 예, 저희 면접관들도 굉장히 베테랑이다 보니까 예, 바로 그거는 이제 그 표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조심을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MSG 첨가까지는 오케이지만 하지만 아예 거짓. 거짓말 없는 그쵸, 사실을 그쵸.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그럼요. 같습니다. 자, 물론 입사를 하면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아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네. 이 취준생이 생각한 직무와 또 실제 직무가 다를 수도 있고 그쵸. 그럴 땐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럴 수 없도록 채용 공고문에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직무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네. 모집 직무별 평가 요소를 구체화하고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원자들이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서 수행해야 할 직무를 완벽하게 알려주는데요. 한국전력 사무직 채용 공고를 보면 채용 분야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를 각각 적어서 세분화해서 알려주고요. 직무 수행 내용도 분야마다 상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직무 수행 태도와 직업 기초 능력, 관련 자격까지 상세하게 적어 놓아서 사실상 직무를 모른 채 하고 싶어도 모른 채 할 수 없는 경우가 된다고 합니다. 네. 혹시 그럼 관련 자격증이 좀 자격증인가요? 아니면 직무에 관련된 점 자격증인가요?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이제 그 네. 공채에서 송배선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송배선 같은 직무인 경우에는 전기라든가 전기공사 자격증이 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영어 말하기라든가 아니면 한국사, 그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 그리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 그 합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증을 필수적으로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서류부터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채용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고 분석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한국전력 공채의 모든 것 세 번째 키워드. 직업 기초 능력. 이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게요. 민지 학생 혹시 뭔 것 같아요? NCS와 관련된 무언가일까요? 기초 능력. 단어가 비슷해 보이긴 해요. 그렇죠, 그렇죠. 세 번째 키워드 준비한 나건 학생 무슨 뜻인가요? 네, 서류 전형을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필기 전형인데요. 그쵸. 이 필기 전형에서는 NCS에서 정한 직업 기초 능력을 평가합니다. 네. 직업 기초 능력은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자원 관리, 대인 관계, 정보, 기술, 조직 이해, 자기 개발 능력, 직업 윤리로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때문에 대기업 직무적성 검사에서 단골로 나오는 상식, 한국사, 전공 등 특정 분야의 지식이나 이런 학습 능력을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몇 분 안에 좀 몇 문항 풀어야 되죠? 네, 제한 시간은 80분인데 총 문항이 95문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분도 안 걸린 시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NCS 홈페이지 또는 각종 전문 기관에서 검사 유형들을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접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NCS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취준생들이 좀 어려워할 것 같아요. 이 필기 전형의 팁을 좀 주신다면요. 일단은 그 필기 전형의 팁을 드리자면요. 네. 그 지원자의 경험이나 역량을 이 시험으로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을 이해하는 정도만 저희가 측정을 하는 건데요. 기존의 그 전공 시험처럼 이론 중심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요. 그 유형이나 그 유형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그 술이나 언어 추리, 단어 연상 등과 같은 대표적인 유형들에 대해서는 반복 학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은 많이 풀어보고 익숙해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그럴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전력의 필기 전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게요. 한국전력 공채의 모든 것 네. 네 번째 키워드.
비보잉. 기업에 입사하는데 비보잉이 나왔어요. 그리고 왜 비보잉? 할 줄 알아요? 아니요, 전혀요. 보미 씨는 실제 춤을 좀 잘 추니까 이거 좀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좀 시도? 춤은 좋아해도 비보잉까지는. 그래요? 좀 네. 어려운 거죠, 확실히 그렇죠. 이거는? 막 네. 나이키 뭐 이런 거 어렵잖아요. 그쵸. 네. 광고 노리신 거예요? 광고예요. 손가락으로는 가능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준비한 민지 학생, 뭔가요? 네, 2015년 하반기 한국전력공사 신입사원 공채 현장이었습니다. 네. 하반기 지원자로 등록한 A씨가 한때는 비보잉을 꿈꿨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한때 대학 홍보대사 면접에서 비보잉 실력을 뽐내서 합격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 면접장에서 자신 있게 갈고 닦은 비보잉 실력을 뽐냈습니다. 네. 과연 이 지원자는 합격을 했을까요? 뭐 아쉽게도. 정말 잘했다면 붙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짧은 공연 후에 고개를 들어서 면접관들의 표정을 보았더니 A씨의 표정은 그다지 밝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전력의 경우 채용 시 단계별 평가 요소를 구조화하고 객관화를 해놓았기 때문에 평가 요소와 관계없는 행동은 오히려 시간만 깎아먹는 독이라고 합니다. 한국전력 면접도 역시 NCS의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평가가 반영되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요거가 반영된 질문이 나오는 건가요, 혹시? 네, 보통 면접에서 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성격이 외향적인가 아니면은 독서를 많이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더 이상 한국전력에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네. 타고난 경향이 직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지원자가 얼마나 직무에 준비된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한국전력의 목표이기 때문인데요. 네. 직업기초 능력 관련 질문은 네. 보통 과거 경험을 아주 구체적으로 묻는 이른바 경험 면접일 때가 많고요. 네.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전문적인 지식을 묻는 면접으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요구하는 이른바 상황 면접이 자주 출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김은하 컨설턴트님께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직접 우리 학생들에게 문제를 좀 내주시죠. 기수입니다. 네, 저도 어떻게 대답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제 직무 수행상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상황 면접을 한번 상황 면접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나고 학생한테 질문할게요. 네. 본인의 직장 상사가 본인과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본인은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시겠습니까? 네, 직장 상사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어디를 가도 똑같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그 상황을 잘 조율해 보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상사와 저가 맞지 않는다는 것은 저도 그 상사가 저에게 기대하는 바를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방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일단은 다 한다면 네. 이 관계가 조금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하고 저는 기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민지 대단하네요. 학생에게도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민지 학생에게는 상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시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상사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시키는 경우가 사실 흔하고 동아리에서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이럴 때는 제가 그동안 동아리에서 사용했던 네, 저의 상사였지만 이 상사는 아니었고요. 다행이네요. 네, 제가 동아리에서 사용했던 스킬은 일단 상사가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계 구조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당한 일을 시킨 상사에게는 일단 그것을 하는 척해서 팀이나 전체적인 구조를 흐트러지 않도록 노력한 뒤에 그 위에 상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이고야. 우리 두 학생들의 대답 어땠나요? 네. 굉장히 센스 있게 대답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위험한 요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제 면접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나건 학생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처음에는 조율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이 좀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우려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가서 일단은 그 상사가 본인한테 뭔가 이렇게 맞지 않게 했을 때에는 본인의 이제 책임이나 어떤 역할 수행을 잘 하지 못했다라고 일단 본인의 탓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가점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제 민지 학생처럼 그 상황을 학창 시절에 있었던 상황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지 학생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정말 잘 나갔어요. 왜냐하면 연결고리 아까 있었잖아요. 학창 시절에 동아리
활동에서 왜냐하면 동아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이제 저희 그 사회생활에 이전에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단체 생활인데 그때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네, 아 역시 앞에 연결고리를 잘 이어가는구나 했는데 그 위에 상사한테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예, 물론 해결은 될 수 있지만 그럼 먼저 문제가 갈등이 발생됐던 그 상사하고는 해결이 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우리가 이제 소통이라는 좋은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좀 더 본인이 어떤 아까 낙원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본인이 직무 수행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점검한다고 하면은 좀 좋은 답일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솔직했나요? 너무 솔직했습니다. 네네. 너무 재밌고 귀여웠어요. 민자쌤 예, 그렇게 안 예. 받는 되게 정치적인 이미지. 네, 근데 간혹가다 그런 솔직함을 굉장히 좋아하는 면접관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전력 그 면접을 좀 잘 보는 팁 좀 알려주세요.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면접에서 중요한 게 그 자소서에 없는 내용을 생뚱맞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사실은 면접관들도 그 사전에 자기소개서 충분히 숙지를 해갖고 왔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적었던 내용들을 좀 세세하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좀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밤안 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숫자를 활용해서 뭐 일주일에 이틀, 그다음에 뭐 밤 9시부터 3시간 동안 프로그램은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면접관이 좀 신뢰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상황 면접에서 해당 기간에 그 직무 수행 중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답변을 준비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지원하는 해당 기간과 직무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 기업과 직무 탐색을 통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인터뷰를 통해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가시면 그게 가장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꿀팁 네. 감사합니다. NCS를 기반으로 한 한국전력 채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한국전력 공채에 대해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지지 않았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먼저 민지 학생 질문 시작해 주세요. 네. 컨설턴트님, NCS를 통해서 학벌, 어학 성적, 학점 이런 기존 스펙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나요? 네. 자유로우실 수 있군요. NCS를 통해 성적, 학점비. 학벌, 어학 성적, 학점에서 가 없나봐요. 왜 이렇게 나왔지? 네, 근데 네. 제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요. 왜냐면 아닙니다. 사실 네 아직까지는 NCS를 하고 있지만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이게 좀 정착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어느 정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저희가 이제 NCS를 도입한 이유가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뀌기 위해서 스펙보다 능력을 중시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불필요한 좀 스펙을 없애버리자. 이게 NCS에 도입한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차 예를 들어서 뭐 해외 연수라든가 어학 점수가 실제 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을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점차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낙원 학생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NCS가 이렇게 중요해진 만큼 학원에 다니는 게 NCS를 위해 더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네. 네, 네, 네. 그 이유는 그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학원에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 차라리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쌓던가 아니면은 그 학창 시절의 경험 중에서 그 직무와 연결된 연결고리를 찾아서 경험에 대한 사례를 적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학원을 다니기보다는 본인의 경험이라는 무기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민지 학생 다시 한번 질문해 주세요. 네, NCS는 인성이나 인문학적인 소양은 아예 배제된 직무와 기술 위주의 평가인가요? 아닙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과연? 네, 궁금합니다. 진실이 들었어요. 네. 실제로 기업의
대표님들 회장님들이 네. 이렇게 리크루팅 캠퍼스라고 해서 대학에 가서 직접 연설을 하실 때도 항상 네.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실무형 인재를 선호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협업이 안 된 그 인재를 선호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예, NCS도 사실 그 NCS의 기초 직업 능력 중에 하나인 대인관계 능력 이런 것들도 보면 협업이라든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성이나 인문학적 소양을 요구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나건 학생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네, 그럼 고난이도 아르바이트나 해외 경험, 봉사활동 경험보다는 인턴 경험을 적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까요? 네, 맞습니다. 인턴 경험이 더 유리하다. 좀 더 유리하다. 과연? 아니, 봉사활동보다 그래도 실무적인 인턴 경험이 네. 이 정도면 거의 정답률 최고신 편 아닌가요? 맞아요. 네. 진실률이 네. 굉장히. 네, NCS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일단은 능력 중심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입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스펙보다는 가장 중요한 그 실무형 인재를 선호하는 것이 실무 현장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 경험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공기업에 관한 모든 것 알아봤습니다. 이제 공채 대비 찬반 토론과 또 저희들이 참여하는 집단 토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건 학생과 민지 학생이 함께하는 그 1대1 찬반 토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에 의한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사행산업에 뛰어드는 공기업, 찬성 대 반대입니다. 그렇군요. 인간의 그 사행심을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거나 좀 더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 이런 걸 생산하는 산업이 바로 그 사행산업입니다. 네. 네, 현재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 투표권, 소싸움 경기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주관하는 산업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뭐 도박이나 복권 등으로 이제 오락으로서 이렇게 즐기면 문제가 전혀 없겠지만 이 중독이 되는 거, 그거가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좀 나락으로까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제재를 하자 이런 거가 좀 많아요. 제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많고요. 네, 하지만 사행산업의 양성화가 우리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학생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정부 사행산업 주관에 관한 찬반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이란 사회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국민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건 학생께서 말씀해주신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통신 요금제가 있잖아요. 요금제도 약간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태형열 그 시스템을 약간 좀 많이 구배를 해서 대여를 이렇게 좀 해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도 나쁘지 않은 게